보험금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베로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니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자살보험금의 판단 기준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 기준의 변화와 이런 변화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살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법원 판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금을 노리고 자살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외 조항을 적용을 엄격하게 판단했는데요. 일례로 우울증 치료를 받다 하더라도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인정되지 않았으며 자살 직전에 지인과 평소대로 안부를 주고받았다면 심실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기준이 다소 완화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사례가 4차례나 판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살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어도 법원으로서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그가 자살에 이를 때까지 경위와 재반 정황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해 보험금 지급 기준의 관건인 심실 상실 상태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이 유연하게 완화됐음을 의미합니다. 일례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고 의사로부터 정신질환 진단이나 의심 소견을 받은 적도 없는 A씨의 사례에서 원심은 A씨가 심신 상실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사망 전 업무, 육아 스트레스를 겪은 데다 직장 종료들에게 죽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극단적 선택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을 것으로 추정한 후 보험사가 A씨 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같이 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고의적 자해 시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동조, 동항, 동호의 단성인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심실 상태에서는 예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례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전남 목포의 갯바위에서 추신한 B씨의 가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B씨가 자살 방법 등을 계획한 정황이 있고 이 과정에서 친구와 일상 안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B씨의 심신 상실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같은 판례의 변화로 보험금 지급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거에는 승소하지 못할 만한 사건도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사공의 외형이나 위험으로 보아 우연성이 인정돼야 하고요. 사공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 책임은 보험금 청구자가, 반증으로는 보험사는 공익성을 명백하게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대법원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한 판단 시각의 변화와 이러한 변화의 배경과 영향, 그리고 관련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보베로TV에서는 보험금 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고통을 겪는 분들께 성심껏 도움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 주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보험보상과 손해배상에 관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베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